자, 일본석입니다. 일본석이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일본석이는 늘 제가 어 월요일 날 11시에 일정. 월요일 날 11시에. 자, 이제 근데 반이 넘었습니다. 일본서기가 총 30권입니다. 30권. 30권입니다. 근데 지금 읽고 있는 게 16번째 권입니다. 권제 16.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반을 넘었고, 지도는 아직 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해볼까 합니다. 아마 그 일본서기 공부하고 싶거나 그런 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소방뢰 치초료 천황입니다. 요건 일본식이죠. 일본식이고, 무열천황입니다. 무열천황, 요게 중국식입니다. 소방뢰 치초료 천황 무열천황입니다. 자, 소방뢰 치초료 천황 오하츠 세노와카 사자키노 스메라 미코토 무열천황 무레츠 텐노. 자, 소방뢰 치초료 오하츠 세노 와카사 자키 천황은 어깨천황 오케노 스메라 미코토의 태자이다. 어깨천황은 지난번에 읽었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읽었던 그 누구냐, 그 현종천황이었나, 그 사람이었죠. 자, 어머니는 인현천황이었나. 자, 어머니는 춘일 대랑 카스가노 오호 이라츠메 황후라고 한다. 어깨천황 7년에 황태자가 되었다. 장성하에서는 죄인을 다스리고 비리를 판정하는 것을 좋아했다. 법령에도 밝아 해가 질 무렵까지 정사를 돌보고 숨겨져 있는 억울한 죄는 반드시 통찰하여 밝혔으며 소송의 심리에 매우 능하였다. 검사 같은 새끼네. 근데 억울한 죄를 밝혔다 그랬으니까 이건 검사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 거네요. 검사 새끼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씹새끼들이니까요. 자, 또 자주 여러 나쁜 일을 하였고 하나도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 위에는 억울한 죄를 통찰해냈다 그랬는데 밑에는 나쁜 일만 했고 좋은 일은 안 했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뭘까? 근데 이거는 그걸 닮았네요. 이거는 검사를 닮았네. 검사들은 항상 이러니까. 자, 모든 혹형을, 예를 들면 코 자르고 막 손 자르고 이런 거 있잖아. 몸소 주관했다. 국내 인민들이 모두 두려워했다. 자, 11년 8월에 어깨천왕이 죽었다. 어깨천왕이라는 게 여기서 현종천왕이 아니고 아마 인현천왕 얘기하는 거구나. 자, 대신인 평군 진조신 해구리노 마토리노 오미가 국정을 마음대로 하여 일본 야마토의 왕이 되려고 하였다. 여기서 야마토라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지역을 야마토라 그러긴 하는데 요 지역에 있던 그때 당시에 일본을 얘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여기서는 야마토라고 읽어요. 아무튼 요 지역을 반란 일으켜가지고 이제 요 지역을 지배하려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란은 아니구나. 아무튼 왕자를 가로채려 그랬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짓으로 태자의 궁을 짓는다고 하고 완성되자 자신이 살았다. 그는 모든 일에 교만하여. 이거는 아마 평군 진조신 얘기하는 거겠죠. 도무지 신하로서의 예의가 없었다. 그런데 태자는 물부 추록 화대련 모노노베노 아라카히노 오호무라지의 딸인 영원 카게히메를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중매인을 보내 영혼의 집에 가서, 영혼이 사람 이름입니다,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신이라는 거는 관료를 의미하고요. 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호족을 얘기합니다. 호족. 일본에서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자, 영혼은 이전에 진조 대신의 아들인 유 12에게 강간당하였다. 태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첩은 해석 류시 츠바키치의 거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해석 류시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사실 여기서 지금 뭐 해석 류시가 어딘지 이런 거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딘지 안 나와 있구나.
해성유시. 아무튼 그 여기 그 어디에요? 뭐 대화 어딘가에서 기다리겠다 뭐 그런 말이었겠죠. 자, 해성유시의 거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태자는 약속한 곳으로 가려고 생각하여 시중드는 사인 토네리를 평군 대신의 집으로 보내 태자의 명으로 관마를 구해오게 하였다. 그 관마라는 건 뭐 그 뭐죠? 왜 그거 있잖아. 그 일하면 주는 차 같은 거 뭐 그런 거겠죠. 자, 대신은 관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명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농담으로 거짓말하면서 오랫동안 대령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태자를 위해서 기른다. 그럼 뭐 그런 말이겠죠. 자, 태자는 내심 원망하였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윽고 약속한 장소에 가서 태자는 가장의 사람들 속에 서서, 가장이라는 것은 노래 부르는 장소라는 의미 같은데 뭐 연극하는 곳 그런 거겠죠. 영원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멈추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돌아다녔다. 잠시 후 유신 시비노오미가 와서 태자와 영원 사이를 밀치고 들어갔다. 이 때문에 태자는 영원의 소매를 놓고 돌아서 앞으로 나아가 유의 앞에 서서 노래를 불렸다. 유신이라는 게 아까 그 평군 진조 대신의 아들 레미죠. 영원에 강간했다는 사람. 자, 태자의 노래입니다. 조수의 흐름이 빠른 여울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면 헤엄치는 유의 곁에 나의 처가 있다는 것이 보인다. 자, 유신이 답하여 노래 불렀다. 신의 아들의 몇 겹으로 된 한식, 그러니까 한식이라는 거는 한국식 담장 안에 함부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인가 태자여. 태자가 노래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영원은 자기 여자다 뭐 그런 말이겠죠. 자, 태자가 노래하였다. 나는 큰 칼을 허리에 차고 있으나 지금은 이것을 빼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생각한 대로 하며 영원을 만나려 한다. 유신이 답하여 노래하였다. 대군 오호키미가 여러 겹의 담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대는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 좋은 담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태자가 다시 노래로 답하였다. 신의 아들, 여긴 이게 평군 진조 대신 얘기하는 거겠죠. 자, 신의 아들인 유의 담 쌓는 기술이 훌륭해도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 무너져버릴 나무 담이다. 태자가 영혼에게 노래하였다. 자, 금, 코토 소리에 이끌려 금이라는 거는 악기와 악기, 곁에 신이 그림자가 되어 다가온다고 하는 영혼은 옥에 비유한다면 내가 갖고 싶은 전복의 진주와 같다. 유신이 영혼을 대신해 답하여 노래하였다. 영혼이 여자 이름입니다, 여러분. 대군 허리띠에 외문직의 매듭이 늘어져 있지만 저는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진 않아요. 태자는 비로소 유신이 이미 영혼을 얻은 것을 알았다. 그 부자가 모두 무례한 것을 깨닫고 얼굴을 붉히고 개빡쳐야 했다. 자, 이날 밤에 즉시 대반금촌련 오호 토모노 카나무라 노무라지의 집에 가서 군사를 모으고 계책을 세웠다. 이것도 련이라고 한 걸 보니까 아마 호족이겠죠. 자, 대반련은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길을 막고서 유신을 내락산에서 죽였다. 내락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락산은 나와 있습니다. 어딘지. 봄수 안녕. 여기 나라야마라는 곳인데 내락산이 여기 그 대화 지역의 북부에 있는 곳이랍니다. 자, 내락산에서 죽였다. 근데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 놈이었는데 왜 그때까지는 안 죽였을까? 고작 여자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있네. 자, 이때 영혼은 유신이 살해당하는 곳에 쫓아와 죽은 것을 보았다. 놀라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픈 눈물이 눈에 가득하였다. 드디어 노래를 불렀다. 포류를 지나 고교를 지나, 포류는 후루라고 했고요. 고교는 타카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 지명이겠죠. 고교를 지나 물건이 많은 저택을 지나 춘일 카스가를 지나 소좌보 워사오를 지나 아름다운 식기에는 밥을 담고 아름다운 주발에는 물을 담아 울면서 간다. 영혼은 자기가 강간했다 그랬는데 뭐 아무튼 그 사랑한다 그런 말로 이제 해석할 수 있나 보네.
일본이라서 그런가? 자, 영원히 시신을 장사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슬픔에 잠겨 괴롭구나. 오늘 나의 사랑하는 님을 잃었다라고 말하였다. 눈물을 흘리며 괴로운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내락산 골짜기에서 사슴이나 멧돼지같이 물에 잠겨 구석에 처박혀 있는 유신 서방님을 찾아내지 말아라 멧돼지여. 시체 파먹지 말라 그런 말이죠. 편히 쉬도록 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자, 겨울 11월 무인삭 무자 11일에 대반 금촌년이 태자에게 진조 마토리라는 놈을 쳐야 합니다. 청컨대 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진조라는 거는 위에 진조 평군 진조 대신할 때 그 진조가 맞나? 그 글자가 지금 같은 건가? 진조 마토리 맞네요. 근데 지금 그럼 위에서 아까 내락산에서 죽었다는 게 평군 진조 대신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 아들내미 유신만 죽였다는 거군요. 그래서 아래쪽에 그 진조, 그 아빠인 진조도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자, 진조 마토리라는 놈을 쳐야 합니다. 청컨대 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태자가 천하가 어지러워지려고 한다. 세상에 훌륭한 영웅이 아니면 능히 행해내지 못할 것이다. 능히 이것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대 대리언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즉시 같이 계책을 세웠다. 드디어 대반 대리언은 병력을 이끌고 스스로 대장이 되어 캡틴이 되어 대신, 그러니까 진조 대신이죠. 대신의 저택을 포위하고 불을 질러 태웠다. 이때 지위에 따르는 자가 구름처럼 많았다. 진조 대신 마토리노 오호오미는 일의 성취가 어렵게 된 것을 분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전황이 되려는 거예요. 피신하기 어려움을 깨달았다. 계획은 좌절되고 절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널리 소금을 가리켜 저주하였다. 드디어 살해당하여 그 자제들에게까지 미쳤다. 저주할 때 오직 강록, 춘우가의 소금만은 잊어 저주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강록의 소금은 천황이 먹는 물건이 되고 다른 바다의 소금은 천황이 꺼리는 것이 되었다. 뭐 강록이라는 것은 뭐 지명이겠죠. 자, 12월에 대반금촌년은 적을 평정하고 정사를 태자에게 되돌렸다. 대반금촌년이 아까 그 평군 진조 대신과 그 아들 레미를 잡아 죽인 사람이죠. 자, 그리고 존호를 올리기를 청하여 지금 억계천왕의 아들은 오직 폐하뿐입니다. 백성들이 받드는 곳은 일찍이 두 곳은 없었습니다. 또 하늘의 가호를 받아 흉악한 무리들을 제거했습니다. 훌륭한 계략과 용감한 판단은 천왕의 위관과 천왕의 자리를 성하게 했습니다. 일본에는 반드시 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왕이 될 사람은 폐하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폐하는 천지신명을 받들어 답하시고 천명을 세상에 널리 펴시고 일본을 통치하고 크게 은향 타카라노 쿠니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였다. 은향을 받다는 말은요, 은향이 뭐냐면은 은향 번국이라 그래가지고, 금은 번국이라 그래가지고 한반도를 칭하는 말이 은향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은향이라는 게 이제 금은할 때 은이고요, 향이 이제 시골향이라는 거니까 아마 그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은이 나는 지역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 한반도 지역을 말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이제 뭐 자기들 천황으로 즉위하는 건 뭐 자기들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건 뭐 원숭이들의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한반도를 들먹이면서 한반도를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꼭 자기들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 십새끼들이. 아무튼 원숭이들이 법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은양은 아무튼 한반도랍니다. 자, 이에 태자는 유사에게 명하여 단장 타카미쿠라를 방뢰 열성의 하츠세노 나미키에 설치하고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단장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뭐 할 때 단상 같은 거, 그런 거겠죠. 자, 드디어 도읍을 정하였다. 그리고 이날 대반금촌년을 대련 오호무라지로 삼았다. 열등감이었겠지. 동규씨가 이제 그 가끔 콘돔 같은 거 그 시료로 보내는 바람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열등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 비슷한 거겠죠. 자, 원년입니다. 봄 3월 정축삭 무인 2일에 춘일랑자 카스가노 이라츠메를 황후로 세웠다. 그 아버지는 누군지 모른답니다. 자, 이의 간지는 김요이다.
기묘라 그랬는데 요게 499년이랍니다. 499년. 일단 따져보면은 499년인데요. 그 499년이 그러면은 대충 언제쯤이냐? 여러분도 저도 모르고 이제 저도 저도 모르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중국은 북위하고 남제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고, 신라에는 소지말 입간 21년, 고구려로는 문자명왕 9년, 백제 동성왕 21년입니다. 대충 동성왕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제가 이제 일본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년입니다. 가을 9월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그 태아를 보았다. 미친놈이네. 자, 3년입니다. 겨울 10월에 사람의 손톱을 뽑고 참말을 캐게 했다. 손톱으로 뭘 캘 텐데 손톱을 뽑고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학대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자, 11월에 대반 금촌 대련에게 신농국 시나노노쿠니의 장정을 징발하여 성을 수파읍 미마타노무라에 쌓아라라고 명하였다. 따라서 성상 키노해라고 하였다. 신농국이라는 거는요, 지금 여기가 대판 지역이거든요. 대판하고 내량 지역인데, 여기서 저기 동쪽에 있는 요 지역, 요 지역을 신농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엄청 큰 지역인데, 당연히 이제 그때 요 지역의 지방 정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대화 정권이 이 지역을 먹었을 거라고는 우리가 요 지역을 먹었을 거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합리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렇다는 거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고, 아마 나중에 지어낸 거거나 그런 거겠죠. 자, 성을 어디에 쌓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딘가에 쌓았겠죠. 자, 이달에 백제의 의다랑 오타라가 죽었다. 의다랑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뭐 비교할 인물이 없나 보네요. 아무튼 누군지 모르겠는데, 백제의 의다랑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백제에서 일본으로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고전 다카타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아마 그 여기다가 이제 적을 만한 사람이면 아마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나 그랬겠죠. 자, 4년입니다. 여름 4월에 사람의 머리털을 뽑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였다. 그리고 나무의 밑둥을 베어 쓰러뜨려 올라가 있는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이 새끼 이거 좀 취향이 특이하네. 이에 백제 말다왕이 무도하여, 말다왕이라는 것은 동성왕을 의미합니다. 말다왕이 무도하여 백성에게 포악한 짓을 하였다. 국인이, 나라 사람들이 드디어 제거하고 도왕 시마키시를 세웠다. 이를 무령왕이라고 한다. 국인이라는 거는 뭐 나라 사람인데, 이거 그 삼국 사기 보면은 그 뭐죠? 백가 좌평한테 암살당했다. 좌평인 백가한테 암살당했다 그랬나? 아무튼 그랬다고 하죠. 아무튼 국인이라 그랬으니까 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동성왕을 죽였다는 의미일 텐데, 아마 여기서는 뭐 누군지 정확히 안 나오고 그냥 뭐 그렇게 정황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동성왕이 죽고 무령왕이 왕이 됐다고 합니다. 자, 5년입니다. 여름 6월에 사람을 연못 도랑의 통 속에 들어가게 해서 물에 휩쓸려 나오는 것을 삼지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을 쾌락으로 삼았다. 근데 이 정도는 되게 양호한 거 아니냐? 이게 사이코긴 한데, 지금 보면 1년에 기록이 이런 기록이 하나씩 있거든. 1년에.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 아닐까? 1년에 한 명씩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죠. 자, 6년입니다. 가을 9월 일사삭 1일에 나라를 전하는 정사는 황태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지문 후사가 없다. 무엇으로 이름을 전하면 좋겠는가? 천황의 옛 관례에 따라 소방로의 사인 오하츠 세노 토네리를 두어서 짐의 치세 이름으로 삼아 만세 잊지 않게 하리라 라고 명하였다. 아까 그 무령왕하고 이제 그 뭐예요, 동성왕 얘기 있죠. 동성왕이 포악해서 나라 사람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각주를 보니까 어쩌면 아마 무령왕 측의 무령왕이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동성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근데 그걸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동성왕이 포악하다라고 썼다거나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어쨌건 나중에 산 사람이 역사를 쓰는 거니까. 자, 오늘 그랬답니다. 자, 겨울 10월에 백제국이 만화군을 보내어 조를 바쳤다. 조라는 거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조용조 할 때 그 조일걸? 아, 저 조는 그 세금조가 아닌가? 모르겠다. 뭐 아무튼 뭐 있겠죠. 만화군이라는 거는 뭐 다른 기록에도 이제 만화군이라는 사람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아마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뭐 일단 뭐 백제에서 누가 왔다네요. 자, 천황이 백제가 몇 년 동안 조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자를 억류해 돌려보내지 않았다. 미친놈이 백제 조공을 바치긴 지들이 바쳐야지. 이게 그 일본서기에 이렇게 적힌 거는 정황상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백제가 나중에 망하잖아요. 망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삼국 통일 이후에 이제 일본서기를 지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고 이제 거기서 아마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건너갔는데 그 건너간 사람들이 아마 일단 그 다음에 여기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지은 역사책이나 그런 걸 이제 일부러 윤색해서 줬을 수도 있고, 아니 거기 얘들의 입맛에 맞춰서, 아니면은 그 원사료들을 받아서 원사료들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그냥 윤색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가능성들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요때 요 지역을 겨우 지배하고 있던 이 새끼들이 그 뭐예요, 백제가 조공을 바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시건방진 얘기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얘기하게 되네. 자, 7년입니다. 7년 봄 2월에 사람을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하고 활을 쏘아 떨어뜨리고 웃었다. 자, 또 1년당 하나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 4월에 백제왕이 사군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백제왕이라는 건 아마 여기서 무령왕이겠죠. 사군이라는 거는 아마 그 백제의 태자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일단 읽어봅시다. 계속 읽어봅시다. 사군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조공했다. 별도로 지난번에 조공한 사신인 만화는 백제국주의 골족이 아닙니다. 백제국주랍니다. 세상에, 왕도 아니고. 골족이라는 거는 이제 친척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삼가 사를 보내어 조정에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표를 올렸다. 사라는 건 아마 그래서 그 왕족이다라는 걸 의미할 거고, 여기서 아까 추론하기로는 아마 왕태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삼국 중에 백제가 제일 좋다고? 네가 백제 사람이라서 그러냐? 자, 이윽고 자식이 생겨 법사군이라고 하였다. 이가 곧 왜군 야마토노 키미의 선조이다. 자, 8년입니다. 봄 3월에 여자를 발가벗겨 판자 위에 앉혀놓고, 그 무령왕 아니잖아. 자, 그 앞에 말을 끌고 가서 교접을 시켰다. 뭐라고? 8년 봄 3월에 여자를 발가벗겨 판자 위에 앉혀놓고 그 앞에 말을 끌고 가서 교접시켰다. 여자의 음부를 보고 젖어 있는 자는 죽였으며, 젖어 있으면 음탕건이가 죽인 거야. 젖지 않은 자는 포박하여 관비로 삼았다. 뭐 젖은 거는 그렇다 치고 왜 젖지 않은 사람은 왜 이를 낙으로 삼았다. 이때 못을 파고 정원을 만들어 새와 짐승을 많이 길렀다. 사냥하기를 좋아하여 개를 달리게 하고 말을 경주시켰다. 이것도 창의력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하려 그러면. 자, 때를 가리지 않고 드나들며 큰 바람과 폭우를 피하지 않았다. 따뜻한 옷을 입어 백성들이 추위에 어는 것을 잊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 천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잊었다. 난쟁이와 배우를 많이 불러들여 화려한 음악을 연주시키고 기괴한 놀이를 벌이며 망국의 노래를 마음대로 하였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궁인들과, 그러니까 궁궐 사람들과 술에 빠지고 수놓은 비단으로 깔개를 하였다. 무늬 있는 비단이나 흰 비단 옷을 입은 자가 많았다.
자, 겨울 12월 임진삭 기해 8일에 천황이 열성궁 나미키노미아에서 죽었다. 여기까지가 그냥 무열천왕입니다. 무열천왕. 1년마다 사이코치 타는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왕 중에 누가 이제 포악한 짓을 해서 죽이고 누가 왕이 됐는데 정변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왕이 됐었었는데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누구 됐었었는데 신초가 얘기하기를 사실은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은 그 왕이 했던 포악한 짓은 거의 없고, 예를 들면 뭐 날씨가 어땠다, 뭐 젖됐다, 뭐 아니면 뭐 이런 징조가 있었다, 이것 가지고 이제 어떻게 포악하다 얘기할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처럼 아마 다음 천황의 정당성을 위해서 일부러 무열천황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적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진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일본서기 권제 16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소방뢰 치초료 천황 무열천황 소방뢰 치초료 천황 어깨천황 태자야 모왈 춘일 대랑 황후 어깨천왕 7년 입위 황태자 장호 형리 범명 분명 일전 뭔지 부분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일모 좌조 유왕 필달 저건 단자인가? 단옥 득정 우 아무튼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근데 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정황상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열천왕기 맨 처음에 보면은 그 아까 내가 방금 읽은 한자 읽은 것처럼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법리를 좋아하고 그걸 따지는 것도 좋아하고 죄를 밝히는 것도 잘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검사 같은 짓을 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근데 갑자기 이제 못된 짓을 막 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이코 짓을 하는데 좀 되게 어색하지 않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일본서기 기록이라는 게 원래 뭐 그렇게 항상 타당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유독 무열천왕은 다른 천왕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인덕천왕처럼 뭐 예를 들면 일부러 좋은 말만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이때는 유학에 대해서 이제 일본 놈들이 잘 몰랐을 때지만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되게 이제 유학에서 얘기하는 성인군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꾸며놓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굳이 구열천왕을 이렇게 적어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성왕이 포악해서 나라 사람들이 그 동성왕을 죽이고 이제 무령왕이 왕이 올랐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걸 무령왕의 이제 정변으로 본다 그러면 쿠데타로 본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무열천왕의 그것도 쿠데타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만한 그게 많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고대 일본인들한테 뭘 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그 이상 좀 대체로 다 이상하지만 그래도 좀 특별하게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좀 그 방송 끝내기 전에 지난번에 그 현종천왕기에서요 마지막 부분에 기생반숙리의 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생반숙리의 난. 근데 그걸 제가 너무 좀 저는 살면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좀 찾아보니까 거의 얘기가 없긴 한데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백제가 그 계로왕 때 있죠, 그죠? 계로왕 때 고구려한테 쳐맞고 경기도 여기 있는 경기도 지역들 다 빼앗기고 이제 남쪽으로 천도에서 살았는데 천도에서 이제 충청도로 내려왔는데 쭉 밀려 내려온 거죠. 근데 그때 가야 연맹은 가야는 어땠냐면은 여기 김해에 있던 금관과야 있죠. 금관과야가 이제 거의 그 광개토대왕한테 작살나고 여기 고령 지역에 있던 우리가 아는 그 대가야라고 하죠. 대가야가 그 좀 뜨기 시작했을 때라는 말이지. 근데 그때쯤에서 그럼 기생반숙리라는 사람이
임나 지역으로 가서 그냥 가야 지역으로 가서 자기가 이제 사만의 왕이 되려고 그랬다는 거는 아마도 백제의 호족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가야 대가야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아마 백제를 뒤엎으려고 그랬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정말로 왕이 되려고 그랬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기생반순례라는 사람을 그 목락은장가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뭐 그거는 그렇치고 그거는 왜냐하면 설이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뭐 추론은 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그때 백제의 중심지가 충청도 쪽이고요. 충청도하고 그다음 전라북도 쪽이겠죠. 그 다음에 가야 대가야는 이제 여기 고령이니까 요 사이 지방이 어디냐면은 거창 그 다음에 장수 그 다음에 임실 그 다음에 여기 진안 이쪽이란 말이지. 여기 지리산 근처란 지리산 북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안군 쪽에서 지금 여기 사이에 있는 진안군 있죠. 우리 보통은 진안구원 그러는데 마이산도 있고 그러잖아. 이 지역에서 백제하고 그때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백제하고 그 다음에 대가야 사이에 한번 뭔가 이 지역을 두고 이제 치고받고 싸웠던 그런 흔적들이 고고학적으로 있대요. 그걸 정황상화 보면은 사실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기생반숙리의 난이나 아무튼 목락은자의 난이든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동서왕 쪽 기록에 말이죠. 그 9년인가 8년 기록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일본 서기에는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추론해 봤을 때 아마 대가야하고 백제 사이에 그게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진안에서 나온 요런 대가야하고 그다음 백제 사이의 싸움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게 아마 기생반숙리의 난이라는 게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다른 형태로든 뭐 어떻게든 원본 형태가 존재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는 마한이지. 마한 지역이었겠지. 근데 이제 좀 넓게 봐주자면 이제 여기 사람들도 이제 백제 사람이라 봐줄 수 있다고. 근데 전주 사람들은 그 뭐예요? 원래 여기 원래 백제 아니잖아. 백제는 원래 저 위에 있었었는데 무슨 뭐 백제라 그래. 여기 뭐고 뭐 여기 길 이름 뭐고 뭐 백제대로 그러면서 막 그 어디 여기 어디 있더라? 아까도 그 어디 지나갔었었는데 백제대로 여기 보면 큰 길 하나 있어요. 그걸 보고 백제대로라고 이름 붙여놓고 막 그 자긴 여기 이게 백제도일 거야 아마 요 길. 이거 다리미 이거 백제교다 백제교 세상에. 종주 안녕하세요. 백제교 어휴 씨 백제교 이거 이봐 백제도 아니면서 백제교라 적어놨다니까. 전주가 백제 수도가 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후백제 놈들이 여기 수도를 세웠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후백제교 아니면 후백제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죠.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거를 백제대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차라리 그냥 마한대로 그러지. 그래 마한대로. 어. 몰라 그 지금 그냥 농담하는 거야. 그 괜히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아무튼 그래서 기생반숙리의 난이라는 건 아마 실존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무열천왕기는 사실 이번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사실 얘기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록이 완전히 개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막 일본 서기에서 막 예를 들면 뭐 백제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꾸짖었다, 왕을 바꾸었다, 아니면 뭐 가야를 뭐 정복했다 이런 얘기들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일본 서기에서 가끔 이제 적고 있는데 그 사건들이라는 게 온전히 일본의 입장에서 백제인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백제가 망하고 도망갔던 그 백제인들의 열등감이나 일본인들의 신라에 대한 열등감이 뭉쳐가지고 이제 아마 한반도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다. 사건은 실제로 존재했지만은 그 사건의 원래 형태가 일본 서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 원래 형태는 우리가 추론해야겠지만 어쨌건 그 사건이 삼국사기하고 교차 검증되진 않지만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건들이 일본 서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본 서기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되게 족같아요. 역사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긴지. 이 책이 위서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이 책 그러니까 그래 위서는 아니지. 왜냐하면 그때 쓴 책이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냐 그렇게 물으면은 역사적인 가치가 시발 이거는 있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거지.
믿을 만한 책이냐 그럼 믿지도 못하고 그다음 믿지 못하는 책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샀는데 수학 정석 그거는 홍성대 거니까 수학 정석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수학이란 책을 샀다고 합시다. 수학 책을 샀는데 반은 개구라고 반은 진짜래요. 진실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근데 그게 뭐가 구라고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 교차 검증도 안 돼.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 서기가 짜여진 책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선 되게 더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저같이 이렇게 이제 아마추어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제대로 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일본 서기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 기록의 타당성이 기록만으로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거다라는 거를 한번 그냥 느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진짜로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그러잖아요.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야마토라는 거는 여기가 아니라 아마도 이제 북구주 지방에 있는 그 일본의 옛날의 소국들이었을 것이다. 그 나라들이 아마 백제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난 얘기하잖아. 그리고 요 지역 역사를 아마 얘들이 정복한 다음에 이제 자기들 역사처럼 쓴 거 아니냐라고 난 추론하잖아. 근데 만약에 그걸 증명할 만한 고고학적 수단이 없으면 내 말은 가치 없는 그냥 추론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같은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모든 역사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서기가 좀 더 더럽습니다. 일본 서기가 더 더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교차 검증이 안 돼.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추론해 보면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나오는 게 있다니까. 그게 더러운 거예요. 여기 어디에요? 그 남쪽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전방 후원분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일본 식무덤 형태가 한반도 남부에 나온다는 거는 어쨌건 외놈들이 여기 와서 뭔가 했다는 거야. 이게 지배한 건지 아니면 그냥 교류한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 가서 이제 이걸 역수입해 온 건지 뭐 진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황상 우리는 추론하는 거죠. 한반도계 국가들에 비해서 외놈들이 그렇게 그 국력이 셌을 리도 없고, 그리고 한반도계 국가들을 설령 셌다 그러더라도 잡아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신공항국이 기억하세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신라왕을 뭐 무릎 꿇게 가지고 막 그 뭐지? 그게 뭐 힘줄을 뽑고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씨발. 신라가 아무리 그랬다 아무리 씨발 그 쩔이었다 그래도 그때 말이 되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일본서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지금 기생반숙리의 난이라는 게 여기 진안고원 어딨노? 진안이 어디고? 여기 진안고원쯤에 대가야하고 그 다음에 백제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라는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이 방송 보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어야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서기든 뭐든 읽으면서 하는 추론들이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다, 혹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방송 보고 예를 들면 무조건 일본 서기는 이런 것이다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씨발 무슨 임야에 보면 그런 걸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아무튼 뭔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얘기는 소수 있죠. 그 프라임 넘버 있죠. 프라임 넘버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제타 함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추상적인 말입니다. 관련이 있기야 있지 그 두 개가. 근데 씨발 정확히 어떤 관련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게 리만의 가설인데. 외놈들하고 한반도하고 관련이 있다니까. 근데 그 관련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씨발 그게. 왜가 신라를 칠 때 가야랑 쳐들어왔을까? 아니면 가야가 신라를 칠 때 가야가 신라를 칠 때 왜랑 쳐들어왔을까? 그 주어의 문제가 진짜 민감한 거야 본회사에서는. 왜냐하면 아는 게 없거든. 한국 일본 서로 기분 나쁘죠. 한국 일본 서로 사이 나쁘잖아요. 북한 일본도 서로 사이 나쁘잖아. 한국 중국 사이 나쁘죠. 그죠? 북한 중국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지. 주변 나라 새끼들은 다 사이가 안 좋아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옛날부터 치고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라가 가야한테 공격받았다라고 치자. 그 일시적으로 이제 수세에 몰렸다고 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그 금강과야한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있는 그 양산 있죠. 양산에 있는 요성들을 이제 예를 들면 빼앗기고 빼앗았다고 쳐. 그러면은 그때 군사 행동의 주체가 금강과야인지 아니면은 외놈들인지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국제 역학적인 기술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 정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되게 족같은 거야. 고대사라는 게 우리가 정치하고 되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대 정치하고 존나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사가 불확실하니까. 옛날에 내가 형님이었다, 옛날에 제가 형님이었다, 그거에 따라서 정책의 문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가 있었고 각자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했다고 이해하면 편한데 그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라니까요. 의미가 없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류했다 모호하잖아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 누가 주인님이고 누가 노예 새끼냐 라는 걸 밝히는 게 사실 정확히 이제 역사를 밝히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일본 서기를 해석하는데 그치는 거는 참으로 그렇다, 족같다. 뭐 역사하는 입장, 역사를 저는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아마 역사 전공자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족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전에 이제 현종천황 기록에서 현종천황 읽을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 이제 무열천황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특별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 맥락을 따져서 얘기하자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니, 정확한 사실적 판단 관계가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 아니면 진짜로 서로 둘이 이제 동등한 관계였는지가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교류가 있었다는 거는 모호한 기술이에요. 모호한 기술. 뭔가 있는 듯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그 말이라는 게 텅 비어 있다는 말이지. 예를 들면 대륙백제 뭐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그런 얘기할 때 왜 진평군진평현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진짜로 진평군진평현을 점령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그게 진평군진평현에 사람을 보내서 교류했다는 얘기인지, 진평군진평현에 뭐 예를 들면 무슨 짓을 뭐 예를 들면 딸딸을 쳤다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게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게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 없는 말이라니까요. 앞으로 알아가야 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알 수 없는데, 근데 어쨌거나 알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본석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되게 족같은 책이라고. 왜냐하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류가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만 엄청 많고, 그게 그 교류가 실질적으로 뭐다라는 거는 일본서기가 잘 안 보여주거든요. 되게 왜곡돼서 기술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황상 혹시 모르지, 신공황후가 진짜 가야를 정복, 진짜로 이제 신라하고 가야를 정복했을지도 모르죠. 뭐 알 수가 없지. 모르겠다 씨발. 누군가는 맞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무열천황이었고요. 무열천황 그 다음은 개체천황일 겁니다. 개체천황부터는 아마 일본 서기의 기록이 이제 상당히 믿을만해진다. 이게 세부적인 면에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미 이제 웅약천황 때부터 이주갑 인상은 안 해도 됐었던 게 되고요. 그죠? 개체천황 때부터는 아마 좀 더 기록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마 볼만해질 겁니다. 아마 계속 이제 역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화요일날에는 글쓰기 첫걸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에는 철학산책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이따가 그 새벽에 토탈을 또 할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끌게요. 제가 지금 누굴 만나러 가야 돼가지고. 자, 방송 끊겠습니다.